명랑소설. 집안서열 1위는 아내이고 퇴직한 남편은 꼴등이다. 직장에서도 서열이 있다. 가정에도 서열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자는 가정 서열 안으로 들어온다. 가정의 서열 1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정치적으로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정치적 순서는 순서를 어기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충돌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한다. 직장에서 사는 것도 그 서열 싸움이 치열하다. 승진할 때는 승진하고자 부단히 애를 써서 승진을 한다. 승진해서 누락이 된 자는 고통이 심하다. 그 심한 세상에서 서열대로 살았다. 이제 그 심한 그 서열대로 산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온다. 몰랐다. 가정도 엄연히 정치적 조직이라는 사실을. 가정의 정치적 조직은 당연히 가정을 끌어왔던 아내가 정치 서열 1위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이 있다. 가정에서는 강아지도 남편보다 높다고. 맞다. 우리가 장난으로 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가정에서 정치적 1위인 아내가 있다. 남편은 그걸 몰랐다. 남편이 직장을 넘어오면 일순간에 그 가정의 서열을 무너뜨리고 1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거짓이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서열 1위이다. 그 서열 1위는 아내가 그 서열이 되기 위해서 무한한 역사가 있고 힘이 있고 당연히 서열 1위이다. 아내는 자식을 낳아 키웠고 아내는 그 집안 살림을 꾸렸기 때문에 집안 쪽에서 아내에게 당연히 지지 세력이 있다. 자식들 모두는 아내가, 즉 자식의 엄마가 1등이고 강아지는 강아지 주인인 아내가 1등이다. 퇴직한 남편은 직장에서 1등했을지도 모른다. 퇴직한 때는 직장 생활에서 오랜 기간 했고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부장이든 뭔가 그 회사에서 중역을 맡았다. 그 회사의 중역을 맡고 부장이던 사람이 이제 가정으로 넘어온다. 부장으로 살았던 사람은 직장에서 뭔가 정치적인 서열의 1위였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퇴직해서 가정으로 넘어오면 그 정치적 1위였던 사실을, 직장의 정치적 1위였던 사실을 가지고 집으로 넘어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엄연한 안주인으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식들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고 그리고 강아지까지 지지를 얻고 있는 집안의 1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편은 퇴직한 순간 직장에서 누렸던 그런 영화는 사라진다. 정치적으로 말이다. 집에 들어오면 제1위는 아내고 2위는 강아지고 3위는 화초고 그리고 4위는 자식들이고 그리고 마무리는 퇴직한 남편이다. 그것이 맞다. 근데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퇴직 후 2년이 걸렸다. 우리는 대다수 퇴직한 남편은 퇴직한 후 직장에 누렸던 그 영화 힘을 가정에서 누리고자 다짜고짜 가정의 서열을 가정까지 접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가정의 1위인 아내는 반발하고 아내와 남편은 충돌하게 된다. 당연하다. 이 충돌 시기에 당연히 서열 4인 자식들은
기존의 사회 1위를 인정하고 살았던 엄마 편이다. 그 사실을 몰랐다.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디나 정치적 세력이 있다. 참 어리석었다. 공간을 이동하고 자기의 살 곳을 이동하다면 마을도 그렇다. 도시에서 시골로 가게 되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온 사람이 땅을 사서 오고 오는데 거기서 도시 스타일대로 행해버리면 충돌이 발생한다. 마을 주민들은 그 도시 스타일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돌하고 그 사람과 갈등을 잇게 된다. 그러게 되면 그 도시에서 온 사람은 마을 주민과 혼합할 수 없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게 된다. 매우 유사하게 퇴직 후에 집에 와서 자기가 퇴직 직장에서의 직장에서 힘을 과시한다고 가게 되면 외톨이가 된다. 왜냐하면 이상 쉽게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자식들로부터, 강아지로부터, 화초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걸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황혼이혼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정치적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강제적으로 어떠한 그 퇴직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항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절대 정치적 일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정치적 일이라는 것은 마치 한국과의 왕처럼 강한 권력력, 강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남편은 밖에서 30년 살았지만 아내는 안에서 30년을 살았다. 남편은 바깥일을 잘해서 바깥일에 정점이 올랐지만 아내는 안쪽 일을 해서 안쪽에 정점이 올랐다. 정점이 오른 사람 왕은 이제 밖에서 퇴직에 들어온 그 남편이 자기가 지금 다 꽂고 갖고 온 가정의 왕자리를 노리면 아내는 반발한다. 이 정치적인 문제다. 어디 가나 정치적인 것이 있다. 사람 둘이가 있으면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된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리더가 된다는 의미다. 그 정치적 리더가 도전을 받았을 때 아무리 친구기간이라도 정치적으로도 도전을 받았을 때 친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깨진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30년 동안 안주인으로서 열심히 했고 당연히 그 지지 기반이 확고한 그 안주인이 바깥에서 30년 살아왔던 남편이 들어와서 안주인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안주인은 반발한다. 그래서 많은 안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알게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 자리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놓지 않아. 왜냐하면 리더는 그 가정을, 그 공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키는 그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화초, 다육이, 그리고 개, 강아지 다 있거든요. 평안한 가정 리더로서 통치를 했는데 그곳에 밖에서 30년 살았던 남편이 들어와서 그 통치권 자리를 노린다고 하면 그 통치한 아내는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퇴직한 사람, 퇴직한 여러분 직장에서 후배가 혹은 이제 갓 들어온 애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시죠? 퇴직한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서열 꼴등입니다. 서열 꼴등이 서열이
1등은 아내, 2등은 다육이, 3등은 강아지, 4등은 자식, 5등은 퇴직한 남편입니다. 퇴직한 남편이 5등이 서열 1위인 아내를 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공격 들어오는 게 당연히 맞죠. 어디 가나 지지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지 기반 속에 강력히 있는 지지 기반의 꼭대기에 있는 아내를 이제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퇴직하기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누구의 충성을 합니까? 상사의 충성을 하고 상사의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 대상은 아내가 아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그 길이 쭉 올라가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가 그 가정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니까요. 사실상 퇴직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퇴직한 남편은 조족지열이죠. 가장 낮고 모든 행동이, 가정에서 모든 행동이 다 어리숙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서열 위인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지시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지시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사가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사하고 충돌하죠. 그러게 되면 그 조직은 안정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그 충돌한 사람, 약자가 상사에게 도전하게 되면 상사는 그 약자보다 그 공간에서 오래 살아있거든요.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직장의 상사는 직장에서 수세월 동안 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신입이 상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 신입을 가만 놔둘까요? 모르죠. 신입이 적극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그 회사에 어떤 문제를 처리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정치적인 지지를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 경제적이든 기술자든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회사 생활. 이제 여러분 가족 생활 넘어오잖아요. 아시죠? 가족 생활. 가정에서의 서열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 직장의 서열 1위 단계까지 오는 높여를 딱 하더라도 가정에 넘어오면 이제 아내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이게 저는 순리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퇴직 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걸 배워야 되더라고요. 가정이 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퇴직 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정의 정치적 1위인 아내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상사에 충성 안 했어요? 상사에 충성하지 않으면 상사가 힘들까요? 부하가 힘듭니다. 군대 이야기 좀 할까요? 군대 말년병장이 있는데 신규가 왔어요. 그러면 신규가 말년병장, 신규 입장에 군기가 가득한 말년병장, 신규의 군인을 보면 말년병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무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 무능한 말년병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상병이 있고 일병이 있죠. 가만 놔두나요? 만약에 신병이 병장을 무시하면 그게 군대인가요? 신병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배우기 위해서는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퇴직한 남편은 그 가정의 서열 1위인 자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충성을 하면서
상사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가정의 분위기도 파악하면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들어와서 가정의 역할을 하면서 명랑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 퇴직해서 건강을 찾고 또 아내와 다육이와 강아지와 자식들과 함께 자식들 밑에서 그렇게 재밌게 살면 퇴직 후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권에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회적 질서는 나이와 남자와 가장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갖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경력의 1위는 당연히 아내이고, 바깥에서 회사의 경력 1위는 회사에 오래된 사람이 당연히 1위가 되니까요. 회사에서 1위였다 할지라도 퇴직하면 회사에서 꼴등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꼴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명랑소설 집안소설 1위는 아내이고 퇴직한 남편은 꼴등이다. 이 사실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슴으로 알게 되면 퇴직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퇴직한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퇴직한 남편은 가정의 꼴등입니다. 가정의 꼴등은 그 위 서열이 누굽니까? 자식들입니다. 그 위 서열은 누구입니까? 강아지입니다. 그 위 서열은 무엇입니까? 다육입니다. 그 위 서열은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그러니 퇴직한 남편은 자식에게도 강아지에게도 다육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퇴직한 남자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퇴직한 남자가 사랑받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퇴직한 남자가 가정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알기까지 벌써 2년 생활을 겪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유교적인 감각과 나이와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명랑소설 집안소설을 이루는 아내이고 퇴직한 남편은 꼴등이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자로서 항복을 선언하고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저의 바로 직속 상관인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강아지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육이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왕님, 가정의 서열인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직장에서 하듯이 직장에 평화가 있고 그런 걸 알았듯이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 가정생활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자식과, 즉 아들과 딸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육이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열 1위인 아내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이란 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규칙을 지켜야죠. 하이 꼴등은 뭐죠? 꼴등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쓰레기 치우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그릇도 좀 닦고 그리고 빨래도 좀 개고 그리고 빨래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에 나오면 건조기에 넣고
그렇게 살면서 자식과 강아지와 다육이와 아내 이등병으로서 그렇게 살아 죽어야만이 기존의 가족의 틀이 유지가 되고 그 가족의 틀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퇴직한 남편 여러분 아시죠? 가정의 서열 1위인 아내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외롭지 않거든요. 저는 2년 동안 무지하게 외로웠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명랑소설 집안설 1인 아내이고 퇴직한 남편은 꼴등이라는 이 소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